특별한 게스트가 들려주는 주제가 있는 인생 수업. 인문사회과학특강 인사특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MC를 맡은 개그맨 조우영. 아나운서 이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올 곳이 와버렸습니다. 뭐가요? 인사특위 인문사회과학특강의 줄임말이잖아요. 근데 오늘 과학입니다. 자신 있으세요? 저는 과학 되게 좋아해요. 저 SF 영화 되게 좋아해요. 아이 그거랑 과학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뭐야? 나 정도는 돼야지. 과학이잖아. 나 정도는 돼야지.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 메비우스의 띠. 과학 아닌가요? 3점 그런가?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과학을 모르는데. 어렵잖아요. 네. 우영 씨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나 드려볼 건데요. 탕수육 좋아하시죠? 네. 탕수육의 근본은 부먹일까요? 찍먹일까요? 뭐 저는 반만 찍어 먹고 반은 부어 먹고. 자, 깻잎 논쟁 아시죠? 네. 나 그리고 친구 그리고 여자친구 이렇게 있는데 깻잎 장아찌가 여러 장이 붙은 상황인 거예요. 이때 깻잎을 떼준다, 안 떼준다. 나 스트레스 받으려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제가 떼드려도 되나요? 가은 씨 거를? 몰라, 제 거요? 아니 도대체 이 탕수육이랑 깻잎이 과학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으실 텐데요. 오늘 모신 게스트분이 바로 이런 일상적인 주제로 흥미로운 과학을 풀어내는 분입니다. 야, 나 벌써부터 기대되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빨리 모셔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딱딱한 과학의 세계를 말랑한 이야기로 풀어내는 과학 스토리텔러 임두원 과학자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학자 임두원입니다. 과학을 좀 잘 아시는 학생분들 그리고 일반 대중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 사실 과학을 어려워하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께 과학을 좀 쉽게 전달하도록 하는 게 저의 일입니다. 와. 그렇다면 저는 궁금한 거 잘 못 참으니까 바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먹, 찍먹, 깻잎 농지. 이거 솔직히 좀 과학이랑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억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 드는데요, 과학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오.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학적으로는 부먹이 사실 근본적이다. 근데 왜 과학적으로 그게 부먹이 맞는 거죠? 튀김하면은 어떤 거 떠오르시나요? 튀김이 바삭바삭한? 예,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데 탕수육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일반 튀김은 밀가루로 튀김옷을 만들어서 입혀요. 근데 탕수육 같은 경우는 전분을 씁니다. 이 전분을 쓰게 되면 바삭한 식감이 좀 없어져요. 그 대신에 소스를 잘 흡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탕수육을 만들 때 목적 자체는 소스를 부어서 소스가 흡수된 상태에서 먹게끔 고안이 된 요리죠. 그렇구나. 그 튀김옷 자체가 소스를 흡수하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부어서 먹는 것이 맞다. 그렇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깻잎 논쟁 생각해 이건 보면은 억지야. 이거는 확실히 깻잎 억지예요. 논쟁도 과학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고요? 이건 아닌. 이 질문은 어떤 대중이 하시더라고요. 네. 깻잎 논쟁에 대해서 과학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네. 깻잎 논쟁 처음 들었을 때 약간 이게 뭐 사랑 싸움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실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보통 마른 깻잎은 잘 붙지는 않잖아요. 네. 깻잎이 붙었다는 얘기는 이 깻잎 사이에 사실 수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물방울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자기네들끼리 그런 당기는 힘이 있어. 그렇죠.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응집력이라고 하는데 이 응집력이 굉장히 거리가 가까울 때만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 깻잎은 굉장히 가깝죠. 네. 그 사이에 물이 끼어 들어 있으니까 응집력이 강하게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깻잎은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는 그렇고 그러면은 과학자님께서는 이 깻잎을 떼줍니까 안 떼줍니까? 좀 떼주죠. 떼줍니다. 지금 잠깐만 이거 그게 맞나? 잠깐만. 한참 생각했어. 떼주면은 예. 아내분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관심이 없다. 근데 그 떼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과학적으로는 뭐 분석이 있나요? 약간 진화 심리학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진화 진화 심리학. 심리학. 인간의 진화랑 사실 관련이 있어요. 다른 여자를 떼주는 거죠. 네. 떼주는 게 질투심은 기본적인 감정으로 탑재가 돼 있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떼주는 건 배려심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배려심이 사실은 사회 활동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네. 이 사람은 같이 살아도 될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타심에 대한 약간 동경심이 생기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된 감정인데 동시에 생겨납니다. 과학자님이라기보다는 약간 영업하시는 사원님처럼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어느 순간 거북목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좀 재밌게 예. 음식에 관해서 쉽고 재밌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왜 음식에 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건지. 사실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과학자긴 한데 처가댁이죠. 제가 결혼할 때쯤 돈가스 집을 창업을 하셨어요. 이때 이제 요리를 처음 접하게 됐는데 어느 순간 요리라는 게 굉장히 제가 하는 일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요리하는 과정이 네. 제가 실험실에서 하는 과정하고 다를 게 없더라. 그리고 요리에 들어가는 원리들이 과학 원리로 다 설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튀김 요리를 좀 연구를 좀 하게 됐고 뭐 관련 책도 좀 저술하게 됐습니다. 그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얼른 한번 맛있는 과학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과학자님이 들려주실 진짜 과학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인생 그래프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지금 현재 뭐 미래까지. 가장 나의 어린 시절을 딱 기억이 나는 순간 언제부터일까요? 3, 4살 때일 와.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처음엔 좀 가난하시니까 기찻길 옆에 아마 조그만 방을 얻으셔가지고 아. 저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기차가 지나가는 거를 많이 봤었거든요. 우와. 그 광경이 좀 생각이 나는 거죠. 아마. 위인의 환경이 우선은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화의 시작처럼 영에서 갔고. 아, 과학자님이 생각했을 때 내 어릴 때 호기심은 어디에 있었나요? 뭐 되게 다양했던 것 같아요. 아까 뭐 기차 제가 자주 네. 봤다 말씀드렸는데 기차 보면서 쟤는 어떻게 굴러갈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와. 예. 생각부터가 다르신 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 3살, 6살 그때 무슨 생각하고 살았어요? 저는 어릴 적에 치약을 자꾸 많이 먹어서 엄마한테 혼났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게 제 첫 기억이에요. 그런 거를 궁금했을 때 예. 누군가한테 물어서 혹은 뭘 찾아서 혹은 책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책에서 주로 해결했습니다. 좀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내성적이긴 하지만은 네. 그러니까 직접 물어보거나 뭘 가서 직접 보는 게 좀 무서우니까 네. 책 같은 걸 보면서 상상력을 펼치는 거죠. 동화책 보면서 이제 기차 나오면은 혹시 뭐 안에 들어있나 그림을 찾아보거나 그런 식으로 책을 찾는 약간 버릇이 그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은 꼭 어릴 때 책을 가까이 하네요. 어릴 때 책 치약 가까이 했다니까 몇 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릴 때 이제 과학자를 꿈을 꾸신 거예요? 아닙니다. 어릴 그러면? 때는 사실 작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오. 소설가 근데 작가님이 되긴 또 됐잖아요. 책을 내셨으니까. 어쨌든 어떤 책을 면에서는. 내긴 냈습니다. 소설가 그러니까. 곡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부터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냥 쭉 성장을 그냥 해왔던 것 같아요. 어. 여기 그냥 초등학교까지는 무난하게. 이제 무난하게 네. 성장을 해서 근데 이제 반대로 요즘에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해결해주는 입장이 되셨잖아요. 예, 예. 근데 뭐 뭔가 좀 고충이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요즘 아이들이 되게 다양한 질문을 던져요. 제가 이제 과학 대중화를 한 지가 좀 꽤 됐는데 초창기 때 과학 질문들은 그야말로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와서 뭐 은하에 대해서 묻거나 태양에 대해서 묻거나 만유인력에 대해서 묻거나 복잡한 과학적인 지식을 묻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으면 요즘은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들을 많이 던지죠. 어떤 질문이요? 뭐 인간이 왜 사는지에 대해서 또 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지 대해서 그러면은 예. 최근에 받았던 질문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어떤 질문이에요? 말씀드렸던 약간 그 질문이에요. 왜 죽는지를 진짜 어린아이가 와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부담스럽다고 참아주세요. 아저씨, 사람은 왜 죽어요? 예, 그런 질문이에요. 원래 사실은 인간도 포함해서 동물은 죽어야 될 운명은 없습니다. 원래 과학적으로는 영원히 사는 게 가능하거든요. 아니, 우와. 거짓말쟁이! 바닷가재가 몇 년을 산다고 생각하세요? 한 20년?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200살 이상까지 산다고 알려져 있어요. 보통 근데 저희가 일찍 잡아먹어버리죠. 또 일부 해파리들은 거의 영생을 살아요. 그러면 인간도 마찬가지로 과학적으로 영생이 가능하죠. 다만 영생을 안 하고 죽음을 택하도록 선택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화론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내가 오래 사는 것보다는 내 자손을 남기는 게 인간이란 종의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환경의 변화가 오면은 적응 못하고 사라질 가능성이 많죠. 근데 제가 다양한 자손들을 낳게 되면은 환경이 변화되더라도 누군가는 소수가 살아남아서 또다시 자손을 만들고 번성하게 됩니다. 나는 그래도 영생 살고 싶다. 안 늙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몇 살이죠? 아, 과학자님은 언제 과학자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을 무렵에 그때가 이제 저희 80년대니까 네. 경제도 부흥하고 약간 사회 분위기 자체가 뭐 과학을 좀 중시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아, 맞아. 그때는 무조건 다 과학자였어. 나도 꿈이. 뉴스에서 봤어. 1위가 과학자. 그 당시만 해도 무조건 과학자가 과학자죠. 1위였죠. 네.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저도 과학자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좀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처음엔 재미가 없었어요. 사실은 소설책 읽고 싶지. 과학 너무 딱딱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어느 순간 과학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다. 고등학교 때 좀 과학에 관심이 와, 드디어 과학에 관심을 가졌군요. 고분자 공학과라는 과를 선택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고분자 공학과는 어떻게 선택하게 되신 거예요?
과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또 관심 있었던 게 화학 분야거든요. 네. 화학은 잘 아실 거예요. 원자, 뭐 분자 얘기 나오잖아요. 아, 잘 양자. 몰라요. 양자도 오. 나오고 양자 얘기. 나 아이언맨 많이 봤잖아. 화학에서는 양자까지를 다루지는 않고 이제 분자부터 사실 다루고 왜냐하면 분자나 원자들을 결합해서 물질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어요. 샴푸, 샴푸도 만들고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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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고분자가 플라스틱이에요. 예, 고분자 중에 대표적인 물질이 플라스틱이란 물질인데 뭐 오늘의 사실 제가 말씀드린 주제 중에 하나는 요리도 고분자랑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요리 식재료의 3대 영양소라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도 고분자예요. 고분자가 뭐냐면 물 분자 되게 작잖아요. 네. 네. 이 분자들이 연결돼서 쭉 실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란 실이 되면서 이게 어떤 특별한 어떤 물리적 성질을 나타내거든요. 그게 말씀드린 아까 플라스틱 같은 성질이 되는 거죠. 고분자 공학과가 그러면은 몇 학년 정도 된 거죠? 대학 입학하고 옵니다. 조금 올라와서 대학 때 네. 지식이 낮죠,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때. 예, 대학 때 왔습니다. 대학 때. 그리고 뭔가 새로운 소재 연구 개발에도 참여를 하셨다고 하던데요? 예. 그때쯤에? 그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기업 쪽에 취직을 했거든요. 네. 저한테 처음에 떨어졌던 것이 스판덱스라고 알아요. 잘 옷에 늘어난 많이 예. 쓰인. 스판덱스가 이제 미국에서 발명이 돼서 미국 위주로 이제 생산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국내에도 이 스판덱스를 본격적으로 생산하려는 그 작업들이 이제 국내 기업들이 진행되고 있었고 초창기 연구 때 같이 좀 참여를 했었죠. 고흡성 수지가 또 제 전공 분야이기도 했거든요. 물을 빨아들이는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주로 어디 쓰냐면 기저귀 안에 들어있거나 여성분들 그 생리대 안에 들어있는 강아지 패드. 강아지 패드에 들어있고요. 오. 예,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연구를 민간 기업에서 좀 진행을 좀 했었죠. 아, 되게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이 나와서 판매가 되고 뭐 반응이 좋고 그때 기분은 어떠신가요? 그때 기분이 굉장히 드디어 올라갔죠. 성과물이 나오기 올라갔습니다. 시작하고 기업에 다닐 때 같은데. 네. 이야. 아니 이렇게 전공 살려서 또 신소재도 개발하시고 원하시는 꿈을 이루셨어요. 근데 갑자기 요리를 배우러 일본에는 왜 가셨습니까? 기업에 좀 다니다가 늦게 사춘기가 좀 온 것 같아요. 좀. 다른 것도 좀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네. 마침 제가 결혼하고 네. 처가댁이 돈가스를 창업을 네. 하시면서 그것도 한번 해볼까라는 참 호기심에 한번 잠깐 네. 발을 딛게 된 거죠. 그 결과가 뭐 어떻게 됐습니까? 토마떼의 돈까스 집이 좀 과학자님 때문에 대박이 났습니까? 대박은 났는데요. 오! 잘 됐습니다. 와! 잘 됐는데 사실은 저희 장모님이 원래 요리를 잘하세요. 아. 그래서 저도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새로 메뉴 개발할 때 같이 좀 많이 뭐 알프스 돈가스 뭐 이런 거 좀 아시나요? 안에 뭐 치즈 넣고 하는 거. 지금은 이제 네. 많이 확산됐는데 사실은 저희 개발할 때마다 저희 가게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소재 개발하듯이 새로운 형태의 돈가스를 개발하는 것들을 좀 과학자답게 연구를 하면서 좀 개발을 해봤던 거죠. 튀김 같으면은 온도를 변화를 시킨다든지 그 과정들이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과학자의 활동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 나는 어디서 들었어. 요리는 과학이다. 주방에서 일할 때겠네요. 네. 일할 때. 아니 튀김은 왜 이렇게 맛있는 겁니까? 튀김이 맛있는 이유가 굉장히 좀 많아요. 첫 번째는 튀김은 기름지죠. 네. 네. 기름진 것들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은 1g을 먹으면 약 9kcal 정도의 열량을 만들어냅니다. 단백질하고 탄수화물은 1g을 먹으면 약 4kcal 정도를 내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의 열량을 더 내죠. 그러니까 먹으면 살이 찌는 거죠. 예전 원시 시대에는 먹고 살찌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배고플 때도 이 아예 살로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지방을 먹는 것들이 DNA에 각인이 돼 있고 현재 지금도 사실 그게 DNA에 남아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절대 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또 있어요. 튀김은 다른 요리에 비해서 굉장히 고온으로 조리를 합니다. 이 튀김은 170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네. 고온에서 조리가 되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지겠죠. 부드러워진다는 얘기는 소화가 잘 된다는 얘기고요. 소화가 잘 되는 건 또 우리 뇌에서 맛있다고 또 인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온으로 조리할수록 맛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아까 170도까지 올린다고 했잖아요. 네. 굉장한 열 에너지가 가해진 거죠. 이 식재료 안에 있던 분자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하면서 새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혀로 느끼는 맛성분들하고 코로 느끼는 향성분들이 수천 가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굉장히 맛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눈앞에 예. 있는 오징어 튀김만 하더라도 겉은 바삭바삭하죠. 튀겨서 기름지죠. 안에 오징어는 또 촉촉하고 촉촉하죠. 말랑말랑하고 소화도 잘 되죠. 맞습니다. 한 입 먹고 싶다. 하나만 먹고 할까요? 진짜 이거 시간 지나면 눅눅해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때까지는 내가 이게 되게 죄스럽게 느껴졌단 말이야. 저 뚱뚱한 놈 또 튀김 좋아하네. 근데 이게 뭐 잘못이 아니네요. 조상에서부터 내려온 DNA가 이걸 좋아하게끔 돼 있는 거네요. 그죠? 본능에 충실하신 거죠. 나는 본능에 충실한 거네.
아니 근데 이게 밖에서 사 먹는 튀김은 항상 맛있거든요. 아, 예. 아니, 집에서 제가 직접 뭘 튀겨보려고 그러면은 맛이 없어요. 딱히 원인이 있을까요? 사실 저가 집에서 만들어도 맛이 없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열 에너지예요. 온도가 올라가지 안에가 부드러워지고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면서 맛성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기름의 특징이 온도가 급격하게 빨리 오르기도 하지만 또 급격하게 식어버려요. 식재료를 넣는 순간 튀김 온도가 170도였는데 갑자기 온도가 툭툭툭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아, 그렇죠. 사실상 그 온도에서 튀겨지는 게 아니구나, 집에서 하면. 그러니까. 왜냐면 또 집에서는 욕심이 또 생기시니까 네. 하나하나 넣으셔야 되는데 쏟아 붓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시간도 그러면은, 오래 걸리고. 순간적으로 온도가 확 떨어지죠. 그러면은 튀김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다. 딱 하나만 꼭 꼽아본다면요? 하나씩 넣는 거. 그러니까 열 에너지죠. 한꺼번에 쏟아부으면 안 되고 네. 차근차근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요리하시는 게 어쨌든 명절에는 튀김 요리 못 먹겠다. 튀김은 정말 맛있는데 사실 건강을 생각하면 이게 먹을 때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이거 먹어도 되나? 막 이런 사람들 많을 거잖아요. 사실 제가 그래서 튀김을 연구하게 된 또 하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부분에 있습니다. 음식을 즐기는 패턴을 좀 바꿔보자. 그러니까 이 튀김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지를 알게 되면은 많이 먹지 않아도 좀 튀김을 즐기는 그 경험들이 좀 달라지고 깊어지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많이 먹지 않지만 그래도 튀김 애호가가 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드리고 싶었던 거죠. 와. 제 연구의 하나의 또 목표기도 합니다. 맛있으면 0칼로리다. 맞나요? 과학적으로 맛있으면 0칼로리? 그런 칼로리 아니죠. 그럼 과학자님이 제로 튀김,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처럼 제로 튀김. 근데 사실 지금 네. 제로 튀김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어, 진짜요? 네, 물론 완전 제로는 아니지만은 지방 맛은 느끼면서 칼로리 없는 것.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거 미원, 일본에서 아지노모토라고 해서 감칠맛을 내는 네네네. 조미료가 있잖아요. 네. 사실 이게 감칠맛을 연구하다가 이 감칠맛을 내는 조미료를 발견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기름진 맛도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름진 맛의 정체를 어느 정도 밝혀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름진 맛을 내는 조미료가 나오겠죠. 그럼 실제로 지방을 먹지 않으면서도 기름진 맛을 느낄 수 있는 조미료가 나온다고 하면 그런 음식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은 살찔 걱정, 기름 걱정 없이도 음식을 즐기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과학의 발전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대단하다. 튀김 외에도 과학적으로 접근해보고 싶은 또 음식이나 뭐 다른 분야가 있으신가요? 화학을 하다 보면 열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열과 관련된 요리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중화요리. 예, 특히 이 불맛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열을 많이 쓰는 요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화요리를 한번 과학적으로 좀 더 들여다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씩 연구는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과학자님의 꿈은, 그 다음 꿈은 제가 예측건데 중화요리 식당을 차리는 거? 제가 이제 과학자면서 사실 과학 대중화 운동을 좀 하고 있는 네. 사람이죠. 그러니까 과학을 쉽게 좀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기 잘하고 때문에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이 볼색이 역할을 빠져들고 있는 거 좀 보는데.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리 외에도 일반 학생분들 그리고 일반 성인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주제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것들하고 과학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지금 계속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영화랑 연결하든지 소설이랑 연결하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과학적인 관점에서 같이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 과정을 한번 그래프로 또 예, 그려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제가 좀 점프를 했던 것 같아요. 쭉 점프해서 우와. 지금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야. 예. 그래서 과학 대중화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만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즐겁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유튜브 그러니까요. 채널을 운영하셔서 많은 분들 더 알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짧지만 미래까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인지. 미래에도 더 올라가야죠. 저는 와. 아까 말씀드린 계획 자체는 계속 공부해야 된다는 걸 느꼈거든요. 네. 어느 정도 과학을 많이 저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질문들은 항상 새로운 질문들이 와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던지시기 때문에 그 분야에 답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저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요리도 사실은 제가 튀김 정도만 사실은 아는 거지 다른 요리 넘어가면은 또 모르는 게 많거든요. 네. 아마 계속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상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나도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부가 남아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인사트 2부에서는요, 우리가 과학으로 세상을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임두원 과학자님께서 멋진 강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주도 잊지 말고 인사틱에서 만나요. 제발!